제가 아침에 뉴스 보면서 출근하는데 이준석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국민청원이 42만 명이나 돌파했더라고요. 와, 이게 어쩌면 100만까지도 갈 것 같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준석이 대선 후보 토론 나와가지고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재명 씨 아들이 인터넷에서 남긴 것으로 보이는 댓글 이야기한 데서 발단이 됐어요. 그 발언 내용은 여기 범죄 일람표 보시면 나옵니다. 이거는 이재명의 아들 공소장으로 이미 국회에도 제출된 자료예요. 여기 4번 보시면요, 이렇게 써져 있죠. 자지련, 요도 구멍에 젓가락 쑤시고 싶네 라는 표현을 좀 완화해가지고 이준석 씨가 기호 5번인 권영국 후보한테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꼽는다는 표현이 여성 혐오에 해당하나? 라고 물은 데서 문제가 비롯됐죠. 이재명 씨 아들은 여기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아니 난 단지 너의 후장을 원해, 저분 친구랑 같이 오면 쓰리썸, 얘는 진짜 안고 박아보면 떡감 지릴 듯, 소리도 장난 아닐 것 같음. 자, 이런 표현 사용했고요. 이런 표현 사용했다고 해서 벌금 500만 원 확정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이거 물어봤다고 해서 이준석의 제명 사유라고 보이시나요? 일단 정치적인 관념이나 국민 정서적인 관념을 모두 좀 배제하고요. 오로지 법적인 측면에서만 제가 좀 논해볼게요. 시민단체 등에서 이준석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 모욕죄,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고소고발했다고 하죠. 근데 이재명의 아들이 성적 발언으로 과거에 500만 원 벌금형 받은 것은 사실로 보여요. 그리고 대선 토론회는요,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자리인데 요새는 김건희나 김혜경, 조국의 딸, 문재인의 딸과 같이 이런 후보 가족들의 인격하고 품성도 표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검증이 필요하기도 해 보입니다. 결국 이준석은 진실의 기초에서 질문을 한 거고, 또 그게 대선 표심에 중요한 역할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소 발언 수위가 높았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넓게 보장돼가지고 죄가 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무엇보다 형법에서는요,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고의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이준석에게 인정할 수 있는 고의는 이재명이라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고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자, 이걸 두고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더 컸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이준석의 언행을 두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법을 공부한 변호사라면 대부분 같은 의견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민 정서적인 측면에서 이준석이가 잘못했냐,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프레임들이 덕지덕지 씌워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준석의 발언이 있고 나서 민주당을 주도로 해서 어린 자녀들이 대선 토론회를 지켜보는데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냐. 자, 이준석은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이 아예 없다, 식의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까보면서 이런 비판이 맞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로, 민주당에서는 이준석의 발언 자체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프레임 씌웠잖아요. 근데 상황을 바꿔놓고 봤을 때 민주당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을지는 불보듯 뻔하지 않나요? 만약에 다른 당 후보가 그 후보의 아들이 성기에 젓가락 쑤시고 싶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가정해봐요. 자,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 이거다 싶어가지고 아주 입에다가 개거품 물고 달려들었을 겁니다. 자기가 하면 정당한 비판이고 남이 하면 질 떨어지는 발언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사실 이번 이준석의 제명에 관한 국민청원은요, 이 민주당 쪽에서도 좀 얻어걸린 측면도 상당하다고도 보입니다. 이 이준석이 권영국하고 이재명한테 그 질문했을 때 둘 다 완전 꿀먹은 벙어리 돼가지고 애써 화제 돌리려고 노력했잖아요. 이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히려 국민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이준석이 아니라 아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이재명에게 쏠리는 것이 정상인데, 민주당에서는 할 말이 도저히 없으니까 토론 이후에 야, 어린 자녀들이 대선 토론회 지켜보는데 이런 막말해도 되냐라는 프레임을 그냥 툭 던져봤는데 이게 아주 제대로 걸린 느낌입니다. 이준석 대응도 좀 많이 아쉬워요. 평소 이준석이 답변이나 해명을 잘하는 편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터지고 나서 다음 날에는 이 대선 표심을 좀 많이 의식했는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명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평소같이 지금 비판의 시각이 완전히 거꾸로 향하고 있다. 야, 이재명을 비판해야지. 그런 말을 했는데, 이재명 아들 교육을 못 시켰는데, 이렇게 논리 있게 강하게 말을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우물쭈물 해명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풍을 좀 맞게 된 느낌도 강합니다. 자, 둘째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은요, 만 18세 이상부터 부여가 돼요. 해서 이 발언의 기준도 유권자인 만 18세 이상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봐야 되는데, 이준석의 성기젓가락 발언이 이게 만 18세가 못 들을 정도의 발언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방송임을 의식하고 나름 이재명의 아들이 쓴 표현을 굉장히 좀 순화해가지고 사용하려고 노력한 흔적도 보이고요. 물론 민주당 얘기대로 만 18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TV 앞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요새 놀이터에 나가가지고 초등학교 2, 3학년 애들이 하는 말 조금 들어보잖아요. 자, 이준석이 한 말보다 몇 배는 더 거칠고 험한 성적 표현들이 오고 가는 걸 굉장히 쉽게 목격을 할 수 있는데, 이 어린 자녀들이 TV를 보고 있었다는 프레임만 씌워가지고 이준석을 호도하는 것은 좀 너무 나아간 듯합니다. 셋째로, 이준석이 한 발언이 정보 전달이나 후보자 평가의 가치가 아예 없었냐? 그것도 좀 아니지 않나요? 저는 이준석이 대선 토론회에서 말해주기 전까지 이재명의 아들 발언에 대해서 아예 몰랐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이준석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재명이 자녀 하나 제대로 교육을 못하는데 이 대통령이 돼서 국민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잣대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라고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보게 되더라고요. 대통령으로서의 기준 중에 인격이라는 가치를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준석의 발언이 선거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이준석이 허위 사실을 언급한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이미 밝혀진 진실을 언급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너무 박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해서 제 입장에서는 이준석에 대한 국민 정서적인 평가가 상당히 왜곡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준석 제명에 대한 국민 청원이 42만 명이죠. 근데 대선 이전보다 대선 이후에 청원인 숫자가 확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아무래도 대선 이전에는요, 이준석 발언에 직접적인 타겟이 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명 청원을 많이 넣었을 겁니다. 근데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이상 크게 이준석한테 관심이 많이 줄었을 텐데 대선 이후에 더 활기차게 청원을 넣는다?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히려 이준석이 단일화를 하지 않아가지고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준석이 국민의힘으로 돌아오면 당권 싸움을 해야 되는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층에서 이 제명 청원에 조금 더 적극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여튼 결론적으로는 제명이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 청원이 이준석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해 보이고요. 차기 대권 후보로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 그러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